안녕하세요. 어린이와 동화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온 가족이 즐겨 듣는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과 솜씨자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누굴까요? 우리 어라친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림책 눈물바다의 작가 서현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쾌한 상상력으로 어린이의 마음을 그리는 작가 서현 선생님. 서현 선생님 작품은 뭐 나오는 작품마다 너무나 인기가 있어가지고 제목만 들어도 나 그거 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눈물바다, 커졌다, 간질간질,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책 호라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 하신 그림책 말고도 자그마치 작업하신 작품이 78종? 그렇게 많았나요? 저도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종수를 제가 직접 세본 적은 없어가지고 꽤 많은지 몰랐는데. 선생님도 되게 젊어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꽤 작업하신 지 됐죠? 네.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서현 선생님. 그때 선생님 성함이 서현 이렇게 두 글자잖아요.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이 그게 이름이냐 아니면은 뭐 그 필명이냐 서씨의 외자 현이냐 이런 네.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네네. 심지어는 이제 제가 초반에 데뷔했을 때는 남자 작가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약간 현이라는 외자 이름을 보통 남자한테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 작가라는 오해도 좀 받았었는데요. 제 본명이 맞고요. 그럼 네. 선생님은 성은 서씨고 네, 이름이 현. 네, 한 글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현. 네. 본명이라는 거. 예. 네.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해보기로 하고요. 우리 어라친이 보내준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양 풍산초등학교 유소원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새학기 컨셉. 새학기 컨셉을 정하시는 분들 있나요? 제 주변 친구들은 다 각자 새학기 컨셉이라면서 땡땡 컨셉 이렇게 컨셉을 정하고들 하는데 전 딱히 컨셉이 없어요. 제가 컨셉이 없는 이유는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랑 몇 명 같은 반이 됐는데 갑자기 컨셉이 바뀌면 왠지 뭔가 이중인격으로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참고로 제 친구들이 정한 컨셉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모범생 컨셉. 됐네요. 이거 새학기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왜 하게 되는 컨셉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예, 이 컨셉은 친자매 아닌 친구처럼 지내는 1살 어린 동생이 쓴다는 컨셉인데요. 대답을 단답으로 하고 살짝 재수없는 느낌의 모범생 컨셉으로 한다고 하길래 저랑 친구가 야, 너 그러다가 반에서 외톨이 될걸? 그러니까 괜찮아, 언니들이 있으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용한 컨셉. 이건 컨셉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건 2021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쓴다는 컨셉이에요. 반에 친한 애가 한 명도 없다고 그냥 조용히 지내겠대요. 그리고 또 다른 컨셉은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가 쭉 다른 반인 단짝 아닌 단짝 같은 장난 아닌데요. 같은 친구가 쓴다는 후드티 컨셉. 자기 후드티 3개나 있다고 365일 매일 후드티만 입는 컨셉이래요. 근데 여름에는 더워서 후드티 못 입지 않을까요? 걔 더위 엄청 타는데. 그리고 그 밖에도 사연을 쓰려고 제가 생각해본 몇 가지 컨셉들을 소개할까 해요. 첫 번째, 고양이 조화 컨셉. 고양이 얘기 나오면 흥분하는 컨셉. 귀엽습니다. 이건 제 원래 성격이라서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컨셉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사투리 쓰는 컨셉. 엄마 아빠는 다 서울 사람인데 갑자기 혼자 사투리 나온다는 컨셉이에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 주의. 그 다음으로는 색깔 맞춤 컨셉. 필통, 줄공책, 알림장, 책가방, 연필 다 비슷하거나 똑같은 색으로 맞추는 컨셉. 이건 돈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렇겠는데요. 네. 생각보다. 그리고 있는데 또 샀다고 엄마한테 혼날 수 있으니 아주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해봤나 봐요. 네네. 컨셉에 내 전 재산을 걸 수 있는 분만 추천합니다. 전 재산이라 과연 얼마나. 정말 너무 웃기네요. 네. 새학기 컨셉.
뭔가 되게 친구들이 아이디어가 엄청 넘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막 그것 때문에 마음도 긴장하고 네. 떨려가지고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재밌네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친구는 네. 반에 아는 애도 하나도 없고 그럼 이제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쵸. 너무 힘든 시간을 나는 네. 조용한 컨셉이야. 이러면 나는 지금 컨셉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1년 내내 외로워지면 어떡하죠, 정말? 네,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네. 선생님 저희 신문십답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선생님 혈액형? 저는 AB형입니다. A병. 와, 네. 거의 처음 나온 A형. 것 같은데. 정말이요? 네, 왜냐면 A병이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제 주변엔 AB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예술가들이 AB형이 좀 많은가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쪽 그림책 출판 편집 이쪽에는 네. B형이 제일 많아요. 진짜요? 네. 네, 근데 선생님은 무슨 근거로 예술가가 A형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셨어요? 주변에 많아서? 네. 저 주변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예술하고 있는 친구들이 AB형인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약간 피 안에 뭔가 좀 그런 게 좀 흐르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MBTI는 혹시 아세요? 뭐지? INFP? 그거는 어떤 형이에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막 그 MBTI에 관심이 많진 않아서 그냥 재미로 본 거였는데요. 네. 무슨 중재자형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내향적인 부분이 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잘 못하는 형인 것 같았어요. 말씀 잘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좋아하는 네. 음식?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받고서 음식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먹고 싶은 음식이. 그래서 저는 3가지를 떠올렸는데요. 도저히 하나를 줄일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각각 다 너무 다른 종목이었기 때문에 떡볶이랑 네. 아이스크림이랑 네. 딸기를 좋아합니다. 뭔가 주식과 디저트와 네. 과일. 네, 하나도 버릴 수 없는. 네, 그러면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줄일 수 있잖아요. 딸기 아이스크림. 근데 뭔가 그 생과일의 그 상큼함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좋아하는 계절? 저는 겨울을 되게 좋아해요. 겨울에서 이제 날씨가 추운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네. 눈을 볼 수 있는 계절이어서 겨울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겨울을 좋아한다기보다 눈을 좋아하시는 거군요. 네. 가장 세상을 드라마틱하게 확 바꿀 수 있는 날씨가 뭘까 생각하니까 그게 눈인 거예요. 예. 완전 다른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눈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겨울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하는 동화책과 그림책? 아무래도 어린이들의 사연도 제가 듣고 하는 자리여서 나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책이 뭐였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네. 선생님 배려심 깊다. 정말요? 다른 선생님은 그냥 내가 지금 좋아하는 동화책, 그림책 얘기하시는데. 근데 요즘 좋아하는 책은 너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요. 그냥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책 생각해보니까 조금 평범할 수 있지만 소공녀가 되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부분 중에서도 소공녀 세라가 그 책에서 다락방 맞죠? 이제 거기서 약간 상상놀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막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나는 이곳의 공주 같은 존재고 여기는 뭐 공주의 침대야 막 이러면서 그런 상상했던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났고요. 이제 그림책은 사실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림책을 많이 보고 자라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전집으로 계몽사 이런 데서 나온 그림책 한 지를 사주셨었는데 그때 봤던 게 크리스 반 알스버그의 마법사 가사지의 정원이라는 그림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나중에 그림책을 공부할 때 다시 그 책을 보게 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본 책이기도 하고 그때는 이 작가가 이렇게 유명한 작가인지도 몰랐고 너무 책을 다시 성인이 돼서 보니까 새롭고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 책을 어떤 느낌으로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니 뭔가 이제 이야기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마법의 그 기운이 막 풍기는 그림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책이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의 보물 1호는? 저의 보물 1호는 장난감인데요. 장난감. 제가 지금도 장난감을 모으고 있어요.
장난감이라 하면 제가 이제 뭐 인형이나 피규어 이런 걸 피규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이제 그런 걸 여전히 모으고 있고요. 전 네. 레고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요? 전 레고도 좋아하지만 요즘은 플레이모빌에 빠져 있습니다. 플레이모빌. 네. 이제 어릴 때부터 되게 꾸준히 좋아했었어서 지금까지 모으고 있고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모았으면 굉장히 많겠다. 네, 근데 정작 이제 어릴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은 얼마 남아있진 않고 이제 성인이 돼서 제가 이제 좀 돈을 벌고 나서부터는 좀 자유롭게 장난감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더 본격적으로 모으고 있죠. 그럼 플레이모빌 피규어 몇 개나 혹시? 실은 세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래도 대충 하나하나 센다면 1,000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1,000개. 와, 보물이 1,000개나 있어요. 와. 그 중에서 네. 가장 아끼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선생님 피규어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만화 주인공부터 시작해서 건담 뭐 피규어는 어느 쪽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딱 하나만 파서 막 모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게 얇고 넓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들면 사실은 구입을 보고 예쁘면 하고요. 다 그냥 네네. 뭐 이렇게 도라에몽 피규어 같은 것도 모으고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모으고 미니언즈. 네네. 그리고 요즘은 그림책 피규어들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당탕탕 야옹이 피규어 이런 것들도 모으고요. 저 생각났어요. 제가 제일 아끼는 피규어가 괴물들이 사는 나라. 그림책에 피규어가 있어요. 맥스. 네, 맞아요. 그 맥스랑 그 괴물들 피규어가 있어요? 네, 있거든요. 저는 봉제 인형으로 된 것만 봤는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피규어거든요. 근데 이제 버전이 여러 개가 있고 레고 비슷한 거로도 나왔었는데요. 이제 저는 약간 거의 좀 그 캐릭터 실사에 좀 가까운 피규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구하기가 좀 힘든 상태고 중고로는 구할 수가 있는데 단종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 사진 찍어서 저 좀 보내주세요. 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실사에 가깝다면 되게 멋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표현할 길을 못 찾아서 실사라고 했는데 이제 그 실사라 하면 그림책의 이미지와 거의 흡사한. 그러니까 과연 괴물들이 어떻게 됐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 그림책에 있는 포즈 그대로로 이렇게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이제 그 작가가 약간 펜화로 이렇게 선을 넣어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피규어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가지고 조금 비슷하게 재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사진을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요즘은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네. 몇 월에 결혼하세요? 저 6월에. 6월에 신부.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행복할 때는요? 요즘 좀 결혼 준비하면서 좀 행복한 것 같고요. 네,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뭐 가족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고 혼자 또 독립을 해서 살고 있었다 보니 이제 작업을 할 때 좀 그냥 제일 행복했어요. 작업을 하고 이제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을 좀 많이 찾았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아직 완전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누군가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새로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미래의 행복. 네. 앞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그 삶에 대한 기대감과 단꿈이요. 네, 약간 제가 너무 판타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커가지고 되도록 크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네. 그 행복 오래 가시기를. 감사합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약간 건강한 방법은 아닌데요. 폭식을 좀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와 아이스크림과 딸기를 잔뜩 먹고. 폭식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신 분치곤 너무 날씬한데요? 실은 이제 곧 드레스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더 빼야 됩니다.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폭식을 하고 나면 되게 기분 나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까지 먹는 것 같아요. 그건 폭식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래도 뭔가 막 정말 저는 가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
다들 아시죠? 빗땡의 아이스크림을 네네. 네네네 31가지 그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는. 네네 거기서 막 골라가지고 혼자서 막 파인트 패밀리 막 이런 걸 껴안고 막 먹기도 해요. 네. 그 31가지 중에 가장 주로 고른. 저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와 역시 뭐예요? 아까 제가 아이스크림이랑 딸기랑 합치면 안 되냐. 하지만 베리베리 스트로베리와 진짜 스트로베리가 있다면 저는 진짜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와 그냥 요거트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맞아. 아몬드 봉봉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네. 그렇게 약간 좀 클래식한 메뉴들을 좋아합니다. 네. 네. 가장 하기 싫은 일은? 제가 약간 성격상 뭐 누가 이제 부탁을 하거나 시키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하기 싫은 일이 딱히 있지는 않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는 건 싫긴 싫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냥 뭔가 이거 조금 다른 대답일 수는 있는데 요즘 치과를 가는 게 그렇게 싫습니다. 네. 치과 가는 거 다들 싫어하죠. 네. 네. 저는 진짜 요즘 치과 공포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요즘 걱정이에요. 가긴 가야 되는데. 네. 아직 안 가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못 갔어요. 빨리 가세요. 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저는 이게 약간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 중에 하나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냥 뭔가 날씨로 태어나도 괜찮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날씨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아니면 버섯? 버섯이요? 네. 왜 버섯? 그냥 처음에는 꽃이나 나무 뭐 이런 것도 괜찮겠다 생각하다가 좀 귀엽게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귀여우세요. 뭘 똑같은 거 두 번 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근데 제가 되게 버섯의 형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생긴 모양? 네. 그래서 약간 누군가의 기생에서 사는 기분은 어떨까? 약간. 근데 버섯 중에서도 무섭게 생긴 버섯, 영지버섯 이런 그런 걸로 태어나면 어떡해요? 안 귀엽잖아요. 그나마 좀 몸에 좋은 버섯 중에 송이가 좀 귀여운 것 같네요. 맞나요? 가장 최고급. 네, 소나무의 향기를 막 풍기면서. 네. 맛있겠다. 네, 제 한 몸 희생해서. 네. 귀여운 버섯으로 태어나고 싶은 귀여운 작가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을 7글자로. 잠시만요. 어라친들아 놀자. 어라친들아 놀자. 네. 놀으렴이 아니라 놀자니까 같이 놀겠다는 뜻인데. 그쵸. 이제 같이 만나서 놀아도 되고요. 네. 그냥 이제 마음으로만 우리는 어디선가 다 함께 놀고 있어 라는 마음만 같이 공유하고 각자의 가장 좋아하는 공간에서 놀아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늘 하루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노는 시간? 온전히 노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저도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정말 노는 것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우리 어라친들한테 놀자, 뭐 놀아라, 신나게 노세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선생님처럼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꼭 놀아라 이런 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굿 아이디어인 것 같은 게 우리가 왜 이를 닫고 뭐 하는 시간이 딱 있잖아요. 자기 전에 꼭 이를 닦는다 이런 것처럼 자기 전에 나 오늘 놀았나? 이런 거 있잖아. 나 오늘 안 논 것 같아. 10분 빨리 놀고 해야겠어. 그거 좋은 생각 같은데요? 네, 뭔가 생활 계획표 중에 노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뭔가 그 시간이 늘 기다려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고민하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나의 노는 시간을 언제로 정할까? 아침에 노는 게 제일 재밌을까? 저녁에 노는 게 제일 재밌을까? 그러게요.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점심 먹고 나서가 제일 좋지 않을까. 좋네요. 한창 행복할 때 밥 먹고 나면 또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네. 사연 선생님 말씀처럼 시간 정해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잘 노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놀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이나 이야기 있으면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시고 고민 상담과 노래, 악기 연주 등도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이 기자가 보내준 솜씨 하나 들어볼게요. 시를 보내줬는데 직접 낭송해서 보내줬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제목 물 위에서 시 이은솔 뽀로로 뿌 큰 배야 사람들이 무거워서 힘드니 아니면 슬픈 일이 있었니
물 위에서 왜 자꾸 우는 거니? 넓은 바다에 큰 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언제쯤이면 큰 배의 울음소리가 멈출 수 있을까? 네, 백고동 소리, 뿌를 배가 운다고 생각하고 어머나. 시를 지어줬는데 물 위에서라고 하는 제목도 너무 운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은솔 기자는 계속 백고동 소리를 듣는 데에서 사나? 그래서 이런 시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인천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혹시 집에서 백고동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네. 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렇죠. 바닷가 근처에서 살고 예. 있는 친구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되게 소리 크다 뭐 이런 생각은 해봤지만 그게 슬프다 운다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저도요. 왜 자꾸 우는 거니? 사람들이 무거워서 힘드니? 어떡해. 갑자기 슬퍼져요. 백고동이 배의 울음이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굉장한 상상력을 가진 친구인 것 같아요. 저도 울음이라고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렇죠. 네, 오히려 약간 외침 뭐 그런 쪽에는 좀 상상하기 예. 쉬운 발상이지만 네. 음, 근데 또 어쩌면 제목이 물 위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은솔 친구가 물 위에서 그러니까 배를 타고 있으면서 네. 자기가 물 위에서 있으면서 이 시를 지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네. 아무튼 여러 가지 저희한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준 네. 네, 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네. 다음은 솜씨자랑 하나 들어볼 건데요. 6살 조성윤 어린이가 보내준 씨감자라는 노래인데요. 들어볼게요. 감자 씨는 묵은 감자 칼로 썰어 씹는다. 토막 자른 자리 채를 묻혀 씹는다. 팥 가득 심고 나면 날 저물어 달밤. 감자는 아픈 몸 흙을 덮고 자네. 오다가 돌아보면 번한 밥고에 달빛이 내려와서 입 맞춰주고 있네. 와, 너무 잘하는데요? 야, 너무 놀랍네. 6살 어린이인데 네. 음을 너무 정확히 짚고 중간에 좀 높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음정이 전혀 틀리지 않았죠. 네. 선생님 이거 아시는 노래세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요. 가사도 되게 좋네요, 이 노래. 근데 저는 일단 멜로디가 생각보다 너무 슬픈 거예요. 예. 흙을 덮고 예. 잠이 드는 씨감자. 네, 그래서. 그런데 내용은 예, 되게 따뜻하고 네, 네. 예, 되게 서정적인 노랫말이었는데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가 다 이해가 됐고 네. 풍경이 딱 그려지면서 네. 심어지는 이 씨감자의 심정 이 맞아요. 감자가 무럭무럭 네. 잘 자랄 거라는 그리고 굉장히 맛있는 감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노래가 굉장히 좋네요. 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될 네, 그렇지만 어떤 가수가 부르는 것보다 우리 조성윤 어린이가 부르는 거 이상으로 잘 부를 것 같지 않은데 이 감자의 이 마음이 꼭꼭 담겨 있는 예, 그런 노래였어요. 조성윤 어린이 와, 진짜 와, 너무 노래 우리 잘했어요. 어린 6살 어라친 또 노래 있으면 많이 보내주세요. 정말 또 듣고 싶어요. 진짜 완전 너무- 앵콜 속으로 와. 외쳤어요. 솔직히 이 노래가 딱 끝날 때까지 네. 선생님이랑 저랑 거의 한마디 말도 못하고 네, 사실 숨도 못 쉬고 예. 조용히 하고 예, 들었습니다. 끝나고도 바로 박수를 못 치고 와. 뭐 이거 뭐지 막 그랬어요. 와, 정말 보통 솜씨가 아니군요. 아마도 이 부분만 계속 무한 반복해서 들으실 어른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나중에 네. 녹음된 거를 꼭 찾아서 다시 네.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의 솜씨와 사연을 들어봤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어땠나요? 선생님 그림책의 캐릭터들을 보면은 네. 되게 막 귀엽고 유쾌 엉뚱 발랄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발랄한 어린이는 아니었어요. 예. 오히려 되게 조금
조용한 편이었고요. 예.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가지고 예. 이렇게 숨어 있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눈에 띄지 않게. 네네.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발표시키실까봐 예. 앞자리에 있는 친구 등 뒤에 이렇게 숨어 있고 아. 막 보통 그런 친구였었는데요. 네. 심지어 반장 선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 저를 추천을 해가지고 후보에 올라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나는 반장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너무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막 탈퇴한 적도 있었고 예. 되게 좀 부끄러움이 많은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장난감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부끄러움이 많지만 장난감을 보러 갈 때는 눈을 반짝거리면서 어, 저희 그 학교 근처 단골 장난감 가게가 있었는데요. 학교 한번 방구. 네네. 맨날 신상을 확인하러 매일매일 꼬박꼬박 출근 도장을 찍었었죠. 예. 네. 사지 않더라도 꼭 가서 보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막 찜해놓고 예. 와, 이건 생일에 받을 거야. 이건 어린이날에 받을 거야. 이건 크리스마스. 네, 이런 식으로 늘 장난감을 보던 친구였죠.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과 있었던 뭔가 재미난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을까요? 재미난 에피소드는 아니고요. 예. 그냥 갑자기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이제 워낙 부끄러움이 많다 보니까 예. 당연히 이제 감정을 이렇게 좀 드러내거나 하는 예. 성격이 아니었는데 예.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던 와중에 어떤 남자아이가 저를 약간 좀 괴롭혔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그동안 억눌려 왔던 감정이 폭발을 하면서 그 친구를 제가 확 밀어버렸거든요. 너무 예. 화가 나가지고. 예. 근데 그 친구가 떨어진 거예요. 약간 어디에서요? 높이가 좀 있었던 곳에서. 정글짐 같은 데서? 네, 뭐 좀 그런 예. 비슷한 곳에서요. 근데 떨어졌는데 그 친구 이마가 깨진 건 아닌데 예. 약간 그 이마에 그 핏줄이 이렇게 아. 약간 깨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는 그게 깨진 건 줄 알고 번개 너무 모양? 네네 진짜 약간 그 해리포터의 번개 모양처럼 빨갛게 이렇게 선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머리가 깨진 건 줄 알고 너무 무서워서 어떡하지 하고 바들바들 떨었는데 예. 다행히 깨진 건 아니었고 예. 이게 좀 심하게 멍이 들어서 그렇게 된 거였더라고요. 그럼 떨어진 순간 그 친구가 앙 울었어요? 네, 울었죠. 그래서 어떻게 그 저는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당황해서 이제 예. 뒷걸음질로 슬금슬금 도망간 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음. 멀어졌는데요. 예. 아무튼 그 친구는 어떻게 이제 뭐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가지고 그냥 가더라고요. 잘. 그렇게 금방 토닥여. 울음을 그쳤어요? 네, 이제 울면서 이제 그건 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또 그 친구가 네. 막 주먹 쥐고 야 서현자 일로 내려와 막 이런 그러면 근데 이제 사실 그냥 그 사건만 놓고 보면 별일은 아닌데 네. 제가 처음으로 약간 누구를 해한 기억이어가지고 남을 해코지한 네, 되게 그때 엄청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있고 그 친구한테 되게 미안했다라는 이 자리를 생각이- 빌어서 네, 정말 미안했다. 너를 해야 할 생각은 없었다. 선생님 그림책에서도 이렇게 네. 참다가 이렇게 빵 터진 그래서 제가 성격적으로는 그러지 못해서 네. 뭔가 제가 그림책이나 이야기로 그런 걸 좀 발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그러면 어렸을 때는 주로 조용히 지내는 어린이였어요? 네, 이렇게 좀 조용한 편이었고 비슷한 친구들끼리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릴 때도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연습장에 이제 만화 같은 거 그리면 음. 친구들끼리 이렇게 돌려보고 또 피드백을 받고 고치고 뭔가 막 그런 활동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조용한 아이들은 뭘 하고 노나요? 근데 저희도 뭐 앞에 이제 나서지만 않을 뿐이지 예. 이제 또 이 내 안에서는 나름 야 그건 아니잖아 뭐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약간 서로 그런 의견 충돌이 있긴 있어요. 얘기도 막 주장도 하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되게 사부작 이제 그림도 그리고요. 뭐 만화책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네. 요즘은 언제든지 보고 싶은 걸 찾아볼 수 있지만 그쵸. 네, 예. 저희 어릴 때는 뭐 딱 맞아요. 그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 시간이 되면 테레비를 틀고 네. 만화를 기다렸죠. 그리고 만화책도 이렇게 좀 귀한 거, 신간 이런 거, 연재 중인 거에 왜 그거 팔곤 내가 갖고 왔어. 맞아요, 그거 맞아요. 막 돌려보고. 예. 네, 맞아. 만화책 개 같은 것도 했었어요. 저희는. 각자 이제 예를 들면 2권씩만 빌려도 예. 개가 5명이면 10권을 빌릴 수 10권이잖아요.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10권을 그날 하루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교과서 뒤에 이제 숨겨놓고 보고. 아, 조용한 친구들도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면서 아, 조용히 네, 그렇죠. 하면서 네, 조용히 하는 거죠. 네, 노는군요. 네, 할 건 다 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그 시끄럽게 노는 친구들은 노는 게 너무 티가 나서 어른들한테 막 그 야단도 맞고 그러는데 조용한 친구들은
눈에 안 띄니까 약간 되게 착실한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군요. 네, 엄청 뭔가 고도에 알고 보면 혼나지 않으면서 노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였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사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영주 남산초등학교 권성현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도서관 상품. 저희 학교는 매 학기마다 책을 가장 많이 빌린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전 1학기 때 친구랑 자주 갔었는데 어쩌다 보니 가장 많이 빌린 사람이 돼서 독서대를 받았어요. 올해도 도서관에 꽤 자주 갔었어요. 월요일 수요일만 빼고요. 하지만 동아리가 끝나고 나서는 수요일에도 갔어요. 저희 학교는 방학식이 12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인 12월 29일에 저희 반으로 선물이 왔어요. 이번 거는 1학기 때보다 더 좋은 거였어요. 바로 스탠드 등이었죠. 제 친구는 그걸 보고 부럽다고 했어요. 상품을 바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받고 나니 정말 좋아요. 예, 이렇게 사연 보내줬는데 학교에서 책을 많이 빌리면 상품을 주나 봐요. 너무 좋네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독서를 열심히 할 것을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네. 태어난다면 예, 독서 네. 열심히 하는 거 네네. 우린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네, 잘할 수 있는데 네. 도서관에서도 상품을 주지만 어린이 라디오에 사연 보내셔도 저희가 상품을 드리니까 사연이나 솜씨가 소개된 어라친들은 저희가 상품 드리니까요. 많이 사연과 솜씨 보내주시고요. 사연 하나 더 있는데 이번 사연은 선생님이 읽어봐 주세요. 동해 북삼초등학교 김은우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안녕을 기도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주 독립을 위한 투쟁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과거를 떠올리게도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전쟁이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어린이들 얼마나 무서울까요? 모두 무사하길.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섭습니다. 어서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네,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은 안 된다. 예.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무고한 시민들을 마구 죽이는 그런 일은 정말 있으면 안 돼. 특히 어린이를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우연히 인터넷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아마도 그 아버지가 이제 징병이 돼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으로 이제 나가시고 그 어머니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 혼자 무거운 짐을 끌고 이제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모습을 찍은 짧은 영상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울면서 가는데 이제 한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도 모두가 이제 어찌됐건 피난을 가고 있으니까 그 행렬에 따라서 가기는 가지만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우리 김은우 기자는 우크라이나 독립의 역사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소련이 있던 시절에 거기 소속돼 있다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독립한 나라인데 그것도 다 찾아봤나 봐요. 우리 기자님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뭔가 마음이 느껴지는 편지 메시지여가지고 너무 이 친구가 훌륭하면서도 또 마음이 아프고 그러게요. 네. 정말 그 세계 뉴스도 관심 가지는 우리 기자님들 정말 훌륭하고요. 어린이들이 워낙 평화를 사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은 안 된다라는 특히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모두의 바람일 거예요.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저희도 바라고요. 앞으로도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든 어떤 이유로든 전쟁은 합리화될 수 없다는 거 우리 어라친들 어린이 여러분들 모두 다 전쟁은 반대일 것 같아요. 어른이 돼서도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음악 있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원주 봉대초등학교 김다혜 기자가 보내준 에델바이스.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너무 맑고 좋네요. 네, 우크라이나 사연 뒤에 들으니까 또 왠지 더 느낌이 네. 평소에 많이 듣는 음악인데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이 에델바이스가 고산지대에서 주로 자라는 식물인데 네. 약간 솜털에 덮여 있어서 꽃잎도 두툼하고 그래가지고 말려도 이게 훼손이 안 된 그 꽃 그 채로 남아 있대요. 그래서 액자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말린 거 저희 집에도 어렸을 때 그 에델바이스 꽃이 이렇게 저희 집에도요. 그렇죠. 네, 뭔가 유행이었나 봐요. 근데 요즘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저희도. 그 에델바이스가 그러니까 고산지대에 주로 자라다 보니까 알프스 산맥 있는 쪽 나라들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국화 그쪽에 네. 많으니까 또 국화가 됐겠죠. 네, 네. 언젠가는 진짜 에델바이스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러게요. 네, 코로나가 좀 끝나고. 그래도 이제 조금 약간 한풀 꺾이는 분위기라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죠. 네. 그러니까요. 네, 에델바이스를 마지막 곡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연 선생님은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꿈이랑 문이랑 문이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뭐야? 영화? 글쎄, 난 영화보단 책이 더 좋은데? 그래도 이 영화는 너도 좋아할걸? 내가? 응, 너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좋아하는 영화야. 그래? 엄청 재밌나 보다. 정답은 부귀영화. 부귀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